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도 VIP 문제풀이 2차 1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강이고요. 이어서 6강, 목요일은 2차 2과목에 대해서 강의 2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수작물의 문제풀이고요. 풀이를 하실 때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과수작물 종합위험 상품의 16개 품목을 4가지 보장 방식으로 분류해서 쓰시오 나올 수가 있죠. 자, 16개 품목이 이제 18개 품목으로 바뀌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2025년도는 18개 품목으로 바뀐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수확이 감소된 것, 즉 평년 수확이 되면 얼마나 줄었지 하는 게 대부분의 품목이죠. 그 다음에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은 포, 대, 참여를 해서 1군, 2군, 3군으로 나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부분 오복무감, 오복무감이라고 하는 품목은 즉 그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 위험이 기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디는 상품이 수확 개시 후에는 없다 보니까 종합위험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감귤은 동상해 때문에 온주밀감은 과실 손해보장 방식 중에서 종합위험에 됐다. 그 중에서 2개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블루베리와 투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블루베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왜? 수잔이라고 하는 수확량 잔여 비율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릅에 대해서는 피해율 조사가 아주 간단하죠. 두릅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도 보면 두릅을 많이 저도 땄습니다. 이게 두릅이 이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두릅이 나오죠. 두릅이 나오는데 정아라고 합니다. 평가 방법은 정아로 평가를 한다 해서 이게 싹아자죠. 싹아자. 싹이 바로가 똑바로 된 것, 척아라고 하는 것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정아로부터 정아가 몇 개다, 100개다 라고 했고, 정아 중에서 피해 입은 게 30개 피해 입었다면 피해율이 30%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블루베리와 투럽이 종합위험 과실손해 방식으로 포함이 되었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확정되고 난 뒤에 제가 하루에 모든 개정 변경 사항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괄호속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보상하는 제휴에 의해서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무엇을 초과시 보상한다 하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이죠. 항상 자기 부담 비율. 예외인 것이 이제 농작물에서 면적 피해율이 10% 이상일 때,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 품목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감소 피해가 아니라 보상하는 제휴로 인해서 뭔 피해를 보상한다? 비가림 과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수확량 감소 피해뿐만 아니라 보상하는 제휴로 인해서 비가림 시설에 대한 피해도 보상하는 것이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입니다. 그 다음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은 수확 전에는 종합이지만 수확 개시 후에는, 수확 이후에는 태우라고 그랬죠. 한때 VIP였던 태우를 기억하자. 태풍 속에는 항상 강풍이 포함된다. 플러스 우. 그래서 태우로 암기를 해서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보상 제외로 과실의 직접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액이 무엇을 초과하는 경우 액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금액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자기부담 비율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액일 때는 자기부담금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자보험이라고 하죠. 손자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피자를 쓰기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시설,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옥수수, 감귤 중에서 온주밀감 구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액에서 자기 부담을 빼는 품목은 시설 품목과 가축,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감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감귤 중 온주밀감이죠. 온주밀감에 대해서 동상의 피해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계약체결 입사 시부터 12월 20일 이전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해 줍니다. 동상의 피해가 다 그렇죠. 원래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12월 2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제주도와 제주도 외 지역을 우리 제주도에서는 육지라고 합니다. 육지 제주도와 제주도 외 지역으로 나눈다. 왜? 제주도가 이제 식물이 잘 자라는 이유가 0도씨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추우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영하 3도씨 그래서 보상하는 제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하가 3도씨 이하로 6시간 요럴 경우가 있습니다. 0도씨 이하는 잘 떨어지지 않지만 떨어지면 영하 3도씨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하고 그 다음 제주도 외 지역은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0도씨 이하로 48시간이죠. 48시간 이상으로 지속해서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이 부분 괄호넣기 아주 출제에 유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수작물 종합위험 방식 16개 품목 중 복숭아 품목만 보상하는 병충해 명을 써라. 세균 구명표 딱 하나죠. 예,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5번 과수작물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량 방식 상품에 적용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서 모두 쓰라는 문제보다 괄호 속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이게 나올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도 나올 수 있겠죠.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죠.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수확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마모되는 것과 같이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하고 하자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죠. 괄호넣기에 쉬우면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자 6번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뭐가 있죠? 복분자와 무화과죠. 수확 개시 이후에 태우의 특정 재해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이 경우 복분자와 무화과의 적용 일자를 각각 쓰시오. 그죠? 이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때 복분자 무화과의 적용 일자를 각각 해라. 그래서 복분자는 수확 개시 이후에는 6월 1일 이후죠. 이 다음에 6월 1일 이후 무화과는 8월 1일 이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데서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1과목은 평균 그래도 60점은 나올 수 있다. 공부 좀 하신 분은 60점 평균이 40점이다 하는 의미는 한 70% 사람들은 그냥 시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7, 80점이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잘 읽어서 틀리는 실수가 없도록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 과수작물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 자 비가림 과수 나왔죠. 이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각각 쓰시오. 그죠?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뭐로 인한 손해는 도난 또는 분실까지는 안 해줍니다. 도난 또는 분실. 침식 활동 및 뭐로 생긴 손해? 지하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호의 목적에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지연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수리 또는 복구 이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8번 수확 전 종합위험
손해방식 상품은 복분자와 무화과, 수확 이후에 보상하는 재해 중 태풍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처럼 구체적으로 태풍에 관한 설명일 때 기상청에서 태풍에 관한 기상특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무엇의 바람과 비, 발령지역이죠.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고 최대 순간 풍속이죠. 최대 순간 풍속이 14m 이상의 바람을 포함을 한다. 바람의 세계는 가소에 가장 가까운 몇 개소? 세계 기상관측소에서 인정하고 뭐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괄호넣기까지 제가 했던 이 괄호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소 요거 포함한다.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가장 큰 수치로 한다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번. 자, 수확전 종합위원 보장 방식은 수확전의 종합위원 보장 방식의 상품은 무화과와 복분자 되겠죠. 수확 개시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뭐가 붕괴됐다 할 땐 댐과 제방이죠. 댐과 제방. 그 다음 뭐가에서 나타나는 손해,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유관을입니다. 유관. 중요합니다. 유관을 판별합니다. 유관.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쉬운 듯 하면서 나와버리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암기팁 단톡방에서 백서를 해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에 되는 문제는 5점짜리로 괄호넣기 맞으면 1점, 틀리면 개수만큼 감점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숭아는 텐텐이죠. 탱글탱글. 자오기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죠? 9월 30일. 자두는 9월 30일 해서 자오기는 뭘 좋아한다고요? 브로콜리와 호두. 머리가 좋죠. 꼬불꼬불 브로콜리도 이렇게 생겼고 호두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머리 좋아하는 것은 자두와 옥수수다. 자오기는 그죠? 머리 좋은 브로콜리와 호두를 좋아한다.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며칠은 발음이 며칠이다. 며칠. 그래서 며칠이니까 7일이 나와요. 7. 그래서 며칠이니까 7자니까 7. 마지막이 31일이죠. 그래서 7월 31일. 살구잖아요. 9에 살기 위해서는 7 플러스 20일. 이렇게 암기하시면 7 플러스 2가 9죠. 그래서 살구. 이렇게 해서 오미자 탱글탱글. 오미자는 탱글탱글하다. 그 다음에 6번. 망감류는 2월 말일이 되겠죠. 보장 종료는 2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2월 말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28일, 29일 나오는 것은 무시하시고 그냥 2월달은 말일로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틀렸다라고 아무도 말씀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밤은 바락이죠. 밤은 바락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이름에 맺은 유자의 과실. 그래서 8번 이름에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죠. 10월 31일. 요거는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 그래서 밤부터 시작되죠. 10월의 마지막 밤은 10월의 마지막 밤이니까 10월 31일. 이거 좀
특별하게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우리가 기억하는데 했기 때문에 아주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그래서 유자. 구는 고구마. 전부 다 10월 말일입니다. 무화과. 얼었다 해서 이거는 고랭지 감자겠죠. 예, 이렇게 해서 유구무원까지 10월의 마지막 밤, 아주 예술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밤은 유구무원이다 해서 유자일 때는 10월 마지막 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그 다음 나무 손해보장은 4가지 타입으로 말씀을 드렸죠. 적과 전, 품목. 그 다음에 일반 나무, 참다래, 그 다음에 온주 밀감일대, 4가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듬해 12월 달에 가입을 해서 11월 31일까지, 그래서 이런 11월 30일까지 12월 1일부터 해서 이거는 보통적인 나무 보장이고, 예,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4가지 타입으로 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억을 하자. 망감류는 4월 30일 되겠죠. 4월 30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보장 특약 했을 때 나무는 적과제는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일반 나무는 12월 달에 가입해서 12월 1일부터 11월 30일. 참다래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망감류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제가 특별약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이것도 보험기간이죠. 보험기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한다. 이것도 보험기간에 대해서도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포도, 탱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2번. 대추. 추에 치엇이니까, 얘는 치엇이 들어가는 것은 꽃눈 분학이다. 꽃눈 분학이다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 참다래가 꽃눈 분학이, 요거는 참다래가 치엇이 들어가죠. 참다래에 치엇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엇 들어가는 꽃눈 분학이 참다래. 2번이 참다래 꽃눈 분학이. 예, 대추는 신초바라기, 같은 치엇이죠. 신초바라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두셔야 돼요. 대추의 치엇이니까 치엇, 신초바라기 치엇이 들어가야 돼요. 참다래의 치는 앞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대추는 신초바라기니까 대추 두 번째 나오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다래는 치엇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꽃눈 분학이, 대추는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신초바라기. 이렇게 정확하게 신초바라기, 신초, 헷갈리지 않죠? 치엇이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치엇, 신초바라기, 발아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번은 포도니까 탱글. 그 다음 2번은 이듬해 매전 참다래니까 치엇이니까 꽃눈 분학이. 3번은 이듬해 무엇을 초과할 수 없다. 참다래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추. 판매 개시 연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확기 종료 시점이고, 다만 판매 개시 연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매 개시 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이듬해 6월 30일. 참달이니까 6월 30일이죠.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자,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적과전 참달에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나머지 분봉은 12월 1일부터 11월 30일, 적과전은 2월 1일부터 1월 31일. 그 다음에 온주밀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24시부터 4월 30일까지. 요거는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시기와 종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12번도 답안을 보지 않고 이건 알아맞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기와 종기는 하나 정도는 틀리겠다 마음을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번. 종합이용 과실손해보장 방식의 상품의 보험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 계속 나오죠. 이것은 시험이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대 5점까지는 나올 수 있다. 보험기간. 그래서 OD는 결실완료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외울 때 헷갈리기 때문에 복수 5결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은 복분자죠. 복 수정불량이고, 오는 결실 완료 시점이다 하는 부분에서 복수 5결로 딱 알아두시면, 첫자 복분자는 수정 완료 시점이고 OD는 결실 완료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상 종료가 결실 완료 시점이다. 완료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수 5결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헷갈리는 부분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수 5결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복수 이듬해 OD는 5월 31일 초과할 수 없죠. 5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20일에 수확을 하는 OD는 상품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종합위험으로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죠. 감규, 온주, 밀감유, OD. 보험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판매 개시 연도. 이거 보면 판매 개시 연도, 이거는 뭐 안 해도 가로넣기 이렇게 나오겠죠. 12월 20일 판매 개시 연도다. 이런 부분, 이듬해 이런 부분 안 해도 충분하게 암기하는데, 여기까지 암기 안 해도 날짜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약관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은 언제부터? 12월 2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 그 다음에 6번은 나무 손해보장은 감귤은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혹시 실수로 한 문제도 틀리겠다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수작물의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가입 금액에 관한 씁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과실손해수확보장에서 보험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이죠. 예, 가입 가격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입 가격.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은 한 주당 가입 가격을 주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주어지지 않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험 문제가 그 부분이 워낙 나무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주당 가입 가격 주어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한 결과주수가 과수원 내 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실제 결과주수죠. 이 부분도 꼼꼼하게 비가림시설에서의 보험가입 금액은 비가림시설의 단위면적당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을 곱하죠. 예. 천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천원단위 절사란 말은 23만
5,000원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5,000원을 날리는 거죠. 그죠? 1,000원 단위를 절사를 해버립니다. 만원 단위를 쓴다. 그래서 기업은 그냥 만원 단위로 한다. 보험가입 금액. 이게 뒤에는 몇천원이 미치는 인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원 단위다. 그래서 1,000원 단위 절사라는 말은 만원 단위로 구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림 시설은 이렇게 대표적인 품목이 비가림 시설은 포도기 때문에 포도의 그림을 항상 그리시면 됩니다. 팔자가 보이기 때문에 80%부터 130%, 그 다음에 10원을 추가하는 원의 시설은 90%부터 130%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보험가입을 구하라, 최고를 구하라 라고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범위 내에서 하고 참들의 비가림 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이다 하는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과수작물 종합위험 방식에서 보험료에 관한 설명이다. 보험료 중요하죠. 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해서 산출한다. 당연히 영업보험료겠죠. 순보험료는 직업보험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고 부가보험료는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죠.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자입니다. 계약자. 과수작물의 종합위험에 따른 보험료에서 할인 할증,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계약자다. 그죠?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하는 부분이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폭은 30%, 최소 30%에서 최대 50%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정답이고 최소 30%, 최대 30% 할인이죠. 최대 50% 할증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증폭은 할인 30%, 할인은 30%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고 최대 50% 할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50%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를 알아봤고요. 16번 문제. 자,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과 주계약 비율 산출 시 추가보장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주계약 비율입니다. 주계약 비율에서 10%를 곱한다.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주계약 비율입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에서 나올 수 있겠죠. 온주밀감에서 세트로 문제가 나온다면 주계약 비율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비율은 평수미평인데 이때 병충해 감소량이 복숭아의 경우에는 병충해 감소량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1과목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평수민대 복숭아 품목 그러면 세균구멍병의 병충해 감소량은 되어준다. 그래서 병충해 감소량 같은 경우에 플러스다 하는 것은 기준은 미보상일 때 마이너스면 플러스. 왜냐하면 실제 수입을 구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실제 수입을 구할 때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실제 수입을 구할 때 이 부분은 민수기는 조수미의 본명은 조사수확량 플러스 미보상권 조수미의 본명은 곱하기 민수기다 해서 민수확기 가격과 기준가격 이렇게 했는데 병충해 감소 있을 경우 어떻게 해주는 게 미보상 비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식이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병충해 감소량입니다. 병충해 감소량 곱하기 민수기다. 토탈 정리를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병충해 감소량은 병충해 입은 무게 곱하기 50%로 결정이 된다 하는 것까지도 세트로 알아두셔야 이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바로 17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